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친정이 병원비 때문에 무너질 때는 시집간 딸이 친정 돕는 건 도리가 아니다라며 냉정하게 선을 긋던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40대 여자에게 수억을 털리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제명의 집까지 팔아 가족을 도우라고 압박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남편의 숨겨진 비밀 계좌와 녹취를 확인하게 되었고,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었는지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인의 소개로 제보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날의 상황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수도권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43세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결혼 18년 차이고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지만 제 삶의 중심은 늘 시댁이었습니다. 남편은 45세 김재민이고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무난한 사람으로 주변에서는 평판이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이 생기면 늘 어머니의 의견을 먼저 따르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 윤금자 여사는 올해 66세입니다. 겉으로는 검소하고 원칙적인 분으로 보이지만 집안의 돈과 체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성격이었습니다. 시아버지 김영수는 68세로 몇 년 전 자영업을 정리하고 은퇴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결혼 후 줄곧 며느리는 집안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명절 준비도, 가족 모임도, 집안 재정 문제도 늘 제가 앞장서 처리해 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억울한 적도 많았지만 가정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참고 또 참았습니다. 몇 달 전 제 친정에서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큰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병원비가 예상보다 크게 나오면서 친정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엄마 병원비가 너무 부담이 크대.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어머니랑 상의해봐야 할 것 같아. 그 말이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시댁 식탁에서 그 이야기가 꺼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아, 시집간 딸이 친정 돈까지 챙기기 시작하면 집안이 흔들리는 거야. 그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옆에서 신문만 넘기며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여유 있는 상황 아니잖아. 이해 좀 해.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보면서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개인 저축을 깨서 일부 병원비를 보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또 불필요한 말이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집안의 돈 이야기를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생활비 이야기를 자주 꺼냈고 시어머니는 절약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시댁에서는 계속 요즘 형편이 어렵다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아버지의 생활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집에만 계시던 분이 외출이 잦아졌고 옷차림도 갑자기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심심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아버지가 평소보다 일찍 외출을 준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장을 꺼내 입고 향수까지 뿌리시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아버님, 어디 가세요? 시아버지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 좀 만나러 간다. 그 말은 짧았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비슷한 외출이 반복되었습니다. 점점 집에 계시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택배를 전달하며 무심코 한 말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요즘 아버님 손님 자주 오시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히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집안에서는 계속 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생활비를 줄여야 한다. 지출을 아껴야 한다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가계부를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씀씀이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친정병원비 이야기를 했을 때와 똑같은 표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아버지의 카드 사용 알림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외식, 현금 인출, 낯선 장소 결제 내역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보험 서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 내역 일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어렵다던 말과 전혀 다른 소비 흐름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가족 돈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 그 말이 왜인지 모르게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훗날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친정이 무너질 때는 선을 긋던 가족이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돈을 쓰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저는 집안의 돈 흐름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겉으로는 어렵다고 말하면서 실제 생활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아버지의 외출 횟수와 소비 패턴이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어느 평일 오후 저는 집에서 보험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고객 자료와 가족 서류를 함께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시아버지의 통장 사본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래는 시어머니가 집안 서류를 한 번에 모아두는 습관이 있어서 크게 이상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래 내역을 정리하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반복 송금된 기록이 여러 번 보였기 때문입니다. 금액도 소액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인 간 거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송금 간격이 지나치게 규칙적이었습니다. 일주일 간격 혹은 열흘 간격으로 일정하게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취인 이름은 오세린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친척도 아니고 가족 단톡방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송금이 시작된 시점이 친정병원비 이야기가 있었던 시기와 거의 겹쳐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며칠 뒤 관리사무소에서 또 한 번 낯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직원이 무심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아버님 손님 자주 오시던데요. 젊은 여자분이 몇 번 왔다 갔어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래요? 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불안이 빠르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습니다. 옷에서는 은은한 향수가 느껴졌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식탁에 앉은 시아버지는 유난히 말수가 적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반찬을 내놓으며 일상적인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집안 공기는 묘하게 어색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자주 외출하시네요. 시아버지는 젓가락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 좀 만나고 다니는 거지. 짧은 대답이었지만 시선은 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평소와 달라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친정 언니 미경에게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언니는 간병 일을 하며 현실적인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던 언니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반복 송금이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닐 수도 있어. 그 말은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섣불리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근거 없이 가족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 날짜와 금액을 따로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일을 하다 보니 기록 정리는 익숙한 편이었습니다. 하나씩 정리할수록 이상한 점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송금 금액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십만 원이던 금액이 어느 순간 수백만 원대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현금 인출 직후 송금된 기록이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이야기를 더 자주 꺼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자고 반복했습니다. 마치 집안 형편이 크게 어려워진 것처럼 말했습니다. 요즘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조금 더 아껴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통장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아끼자고 말하는 집에서 수백만 원씩 빠져나가는 돈. 그 괴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괜히 감정을 드러내면 상황을 더 숨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 낯선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한 중년 여성과 함께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차림새가 세련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통장에 적혀 있던 이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오세린.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직감이 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현금 인출 기록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의 날짜, 시간, 금액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보험 상담 기록을 정리하듯 차분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록을 이어가던 중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송금이 이루어진 날과 시아버지 외출 시간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몇 달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단순한 지인 관계가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숨겨지고 있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과 실제 외출 패턴이 지나치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험 일을 하며 늘 숫자와 기록을 다루다 보니 반복되는 흐름에는 자연스럽게 눈이 가게 됩니다. 저는 먼저 관리사무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괜히 의심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 최대한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최근 방문자 기록과 CCTV 확인 가능 여부를 물었습니다. 직원은 처음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관련 확인할 일이 있다고 설명하자 일정 시간대 확인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자주 외출하던 날짜를 메모해둔 종이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기록된 시간대를 중심으로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모니터 화면 속에서 낯익은 모습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한 여성이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또렷한 인상을 가진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시아버지 옆에 섰고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습니다. 직원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이분 요즘 몇 번 오셨던 분이에요. 그 말이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몇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 날짜 영상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도 같은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아버지와 함께 외출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익숙한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건물을 나갔습니다. 세 번째 영상까지 확인했을 때 저는 더 이상 화면을 똑바로 보기 힘들었습니다. 같은 여성, 같은 시간대, 반복되는 만남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명확한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관리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다시 거래 내역을 꺼냈습니다. CCTV에 찍힌 날짜와 송금 날짜를 하나씩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만남이 있었던 날과 송금이 이루어진 날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날짜는 외출 직후 바로 송금이 진행된 기록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인 관계라 보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식사 중에도 가끔 휴대폰을 확인하며 미묘하게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괜히 먼저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면 상황이 더 숨겨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파트 인근 은행 앞에서 우연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여성과 함께 은행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 언니 미경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차분히 설명하자 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를 했습니다. 서연아,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기록부터 계속 모아. 그 말은 현실적이면서도 냉정한 조언이었습니다.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한 자료 없이 문제를 꺼내면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록 방식을 더 체계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외출 여부, 송금 금액을 표처럼 정리했습니다. 보험 설계 자료를 분석하듯 객관적으로 정리하려 노력했습니다. 정리된 자료를 보면서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송금 금액이 처음보다 훨씬 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십만 원 단위에서 시작된 금액이 어느새 수백만 원 단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 집안 분위기도 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주 요즘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남편 역시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말을 더 자주 꺼냈습니다. 생활비 관리 좀 더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거래 내역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줄이자는 생활비와 계속 빠져나가는 거액의 송금. 그 간격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시아버지는 전화를 받으며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작게 말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평소와 다른 조심스러운 톤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시아버지는 바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서둘러 집을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현관 쪽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만남이나 친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사실을 시어머니와 남편은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 문제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CCTV 확인 이후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우연으로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록을 정리할수록 상황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외출, 낯선 여성과의 반복된 만남, 그리고 그 직후 이어지는 송금 내역까지 모든 흐름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집안 분위기가 눈에 띄게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주 한숨을 쉬며 가게 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남편 역시 평소보다 더 예민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시어머니가 먼저 가족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평소에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따로 모여 식사를 하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가 단순한 식사가 아닐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집안 사정이 생각보다 심각해. 짧은 말이었지만 분위기는 단번에 무거워졌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물만 마시며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돈을 많이 잃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놀라는 척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심장이 더 세게 뛰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외부 여성에게 소가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는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커. 그 말은 짧았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상황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괜히 먼저 반응하면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끝날 즈음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이럴 때는 가족이 서로 도와야 하는 거야. 그 말이 나오자
남편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저를 향했습니다. 그 시선이 유난히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박자 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현금 마련이 쉽지 않으니까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 남편이 그 말을 이어받듯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잠깐 멍해졌습니다. 우리 집이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천천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정리하자는 말의 의미가 분명해졌습니다.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일단 매각을 검토해 보자는 거야. 남편의 말은 차분했지만 이미 결론이 정해진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가족이 어려울 때는 서로 희생하는 게 맞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몇 달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친정 병원비 이야기를 꺼냈을 때 들었던 냉정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분명 선을 그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집은 제 명의인데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명의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결혼했으면 다 같은 가족 재산이지. 그 말은 너무 단호해서 반박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지금은 상황이니까 이해해줘.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급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부동산 중개사가 집을 보러 오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 연락을 받고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아직 동의한 적도 없는데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중개사는 집 구조와 시세를 확인하며 매각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자연스럽게 집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처럼 행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도 별다른 제지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제 집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명의의 집이었지만 결정권은 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괴리감이 가슴 깊이 눌려왔습니다. 중개사가 돌아간 뒤 저는 남편을 따로 불렀습니다. 이렇게까지 급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어?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아버지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가족이니까 같이 책임지는 게 맞잖아.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친정이 어려울 때는 가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와 지금의 기준이 너무 다르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기록해둔 거래 내역과 CCTV 장면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한 피해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이미 알고도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었습니다. 집을 팔자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던 이유, 절차가 너무 빠르게 진행된 이유, 그리고 남편의 지나치게 침착한 태도까지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히 상황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팔자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집안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같은 일상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분위기는 계속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더 단호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 중개사가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상담이 아니라 구체적인 매각 절차 설명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아직 명확하게 동의한 적이 없었지만 상황은 이미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중개사는 집 시세와 예상 거래 기간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일처럼 자연스러운 태도였습니다. 지금 시세면 빠르게 정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집은 제가 결혼 후 10년 넘게 모은 돈과 대출을 함께 감당하며 마련한 공간이었습니다.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제 삶의 기록이 쌓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중개사가 돌아간 뒤 저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집까지 팔아야 할 정도야? 남편은 잠시 눈을 피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만큼 급하니까. 그 말은 이해를 구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통보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을 할수록 제 입장만 더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서류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계약서와 가족 재정 관련 서류를 함께 정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 서류까지 손이 갔습니다. 평소에는 건드리지 않던 파일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리하던 중 낯선 통장 사본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계좌였습니다.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계좌 개설 시점이 최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몇 달 전부터 꾸준히 사용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익숙한 이름이 다시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오세린. 시아버지 통장에서 보았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아니라 남편 계좌에서 송금된 기록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오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좌 명의나 거래 내용을 다시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분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송금 날짜를 자세히 보자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아버지 송금보다 더 이전 시점부터 남편 계좌에서 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즉, 흐름의 시작이 남편 쪽이었던 것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집안 형편이 어렵다고 말하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생활비를 줄이자고 반복하던 말도 함께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의자를 잡고 잠시 앉아야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더 확인하던 중 또 하나의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휴대폰 백업 관련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평소 업무 통화 녹음을 정리해두는 폴더처럼 보였습니다. 무심코 파일을 재생하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낮고 조심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정리되면 더 보낼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그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계좌 내역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여러 장면이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집을 팔자던 남편의 침착한 태도, 시어머니의 지나치게 자연스러운 반응, 그리고 시아버지의 반복된 송금 흐름까지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시아버지가 속은 사건이 아니라는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누군가가 그 흐름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조용히 다시 저장했습니다. 계좌 내역도 별도로 사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움직이려 노력했습니다. 거실은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바로 꺼내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흐름을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숨겨진 계좌와 녹취를 발견한 순간 이 사건의 무게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을 팔아야 할 이유가 정말 시아버지의 실수 때문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그 의심은 이후 벌어질 모든 일을 완전히 뒤바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계좌와 녹음 파일을 확인한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집안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아버지의 단순한 금전 사고라고 생각하려 애썼지만 이제는 그 흐름 자체가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송금 시작 시점이 남편 쪽이 더 빨랐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무 일 없는 척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며 평소와 같은 말투로 생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집안 분위기 무거우니까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말자. 그 말은 평범한 조언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상황을 통제하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출근한 뒤 저는 곧바로 자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보험 설계 업무를 할 때처럼 차분하게 시간순 정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만으로 흐름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시아버지 계좌 송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남편의 비공개 계좌 거래 기록을 같은 방식으로 나열했습니다. 두 기록을 나란히 놓고 보자 예상보다 더 명확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송금 대상은 동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금액은 다르지만 흐름이 서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더 드러났습니다. 남편의 첫 송금 날짜가 시아버지보다 약 한 달 앞서 있었습니다. 즉, 이 금전 관계는 시아버지 혼자 시작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남편이 해당 인물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손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집안이 어렵다는 말, 생활비 압박, 집 매각 제한까지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친정 언니 미경에게 자료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언니는 서류를 한 장씩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해 흐름이 아니야. 돈이 한 방향으로 꾸준히 이동하고 있어. 그 말은 제 마음속 의심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도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애써 부정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은행 거래 내역 발급도 요청했습니다. 공식 기록을 확인해야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받은 자료에는 더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송금 계좌는 동일했고 입금 시간도 일정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특히 시아버지 외출 직후 송금이 이루어진 날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상황을 알고 흐름을 조율하는 듯한 구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부 송금 금액은 시아버지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이후 남편 계좌를 거쳐 이동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즉, 두 계좌 사이에 간접적인 연결고리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다시 정리해 파일로 따로 저장했습니다. 사진, 거래 내역, 녹음 파일을 하나의 폴더로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기록을 남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동산 이야기와 재정 문제를 계속 언급했습니다. 마치 집 매각이 이미 결정된 일처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 끌면 더 손해만 커져. 지금 정리하는 게 맞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강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는데도 해결책만 계속 집 매각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역시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집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별다른 망설임 없이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태도는 단순한 가족 걱정이라기보다 이미 방향을 정해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불을 끄지 못한 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정리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흐름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시아버지가 외부 여성에게 속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남편이 먼저 연결되어 있었고 이후 시아버지가 그 흐름에 들어온 구조였습니다. 즉, 가족 내부에서도 이 상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감정보다 이성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따지는 감정이 아니라 반박할 수 없는 자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야만 상황의 진실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다시 확인하고 별도의 저장 장치에 옮겼습니다. 계좌 내역도 날짜별로 출력해 보관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자료를 정리한 뒤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와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분명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진실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곧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가족이 모두 모이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집안 재정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단순한 상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부동산 관련 서류와 계약 설명서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정리된 종이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집 매각이 이미 거의 확정된 흐름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미룰 수가 없어. 집 문제는 빨리 정리해야 해.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서류를 넘기며 상황을 설명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모든 분위기가 이미 결론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이거야. 그 말은 설득이라기보다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잠시 서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가 오기 전까지 여러 번 머릿속으로 상황을 정리해 왔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제 반응이 없자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이 어려울 때는 서로 책임지는 게 맞잖아. 이 집 하나 정리한다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몇 달 전 기억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친정 병원비 이야기를 했을 때 들었던 냉정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때는 가족이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파일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시선이 동시에 제 손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정리한 자료가 있어서요. 짧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먼저 거래 내역 출력물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시아버지 계좌 송금 기록이 날짜 순으로 정리된 자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보며 아무 말 없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조용히 이어서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님 송금 내역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비공개 계좌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같은 수치인 이름이 반복된 기록이 그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이 잠깐 멈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짧은 반응만으로도 많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감정을 억누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남편 계좌 송금 기록입니다. 시아버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에는 당황과 혼란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빠르게 넘기며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녹음 파일이 담긴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익숙한 남편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금전 약속이 분명하게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재생이 끝난 뒤 거실은 완전히 정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서서히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송금 시작 시점은 아버님보다 남편이 더 먼저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시어머니의 시선이 남편에게 향했습니다. 시아버지도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건의 흐름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료가 모든 흐름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감정을 섞지 않고 차분하게 정리된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아버님 송금 이전부터 같은 계좌로 돈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집 매각 이야기가 급하게 진행됐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던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눈에는 믿기 어려운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재민아, 이게 뭐야? 그 짧은 한마디가 거실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동안 확신에 차 있던 시어머니의 태도는 사라지고 당황과 충격이 뒤섞인 표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준비해둔 자료를 조용히 정리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더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록과 흐름이 이미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한다던 이유, 급하게 진행되던 절차, 그리고 남편의 지나치게 침착한 태도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자리가 단순한 가족회의가 아니라 진실과 마주하는 자리였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날 가족회의 이후 집안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실에 남아있던 서류들은 그대로였지만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한 공기가 오래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단호하고 확신에 차 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바라보던 눈빛에는 당황과 충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로 시작된 일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끝내 시선을 들지 못한 채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더 말을 이어봤자 감정적인 충돌만 커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필요한 사실은 충분히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집 매각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에게도 잠시 보류 연락이 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남편의 태도 역시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생활비 이야기나 재정 압박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안에서 말을 아끼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그 자료는 어디까지 정리된 거야? 짧은 질문이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기록은 모두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었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감정을 섞지 않고 사실만 전달하려 했습니다. 이제는 감정보다 상황 정리가 더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저는 법률 상담을 따로 진행했습니다. 제명의 자산과 관련된 권리 문제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집 매각은 제 동의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마음속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동안 느껴왔던 압박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일방적으로 진행되던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예전과 달리 말투가 많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한동안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상황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구나. 그 말은 사과라기보다 뒤늦은 인정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금 와서 감정을 쏟아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는 외출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사용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외부 여성과의 연락도 자연스럽게 끊긴 것으로 보였습니다. 남편 역시 금융 관련 서류를 스스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져 있던 계좌 문제를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듯 했습니다. 집안 재정 관리 방식도 새롭게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재산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 보관했습니다. 계좌 기록, 녹음 파일, 거래 흐름까지 모두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였습니다. 친정 병원비 문제도 더 이상 미루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 자금과 보험 해약금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느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집안의 관계 구조도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일방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특히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제 의견이 반드시 확인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거실에 혼자 앉아 집안을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이 집을 마련했을 때의 기억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수년 동안 노력과 책임으로 지켜온 공간이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희생이 당연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무너지면 관계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집 매각 문제로 시작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가족 안에 숨겨져 있던 진실을 마주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보다 무엇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기록들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삶과 재산의 기준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결정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사실을 확인하고 기준을 다시 세우셨을까요? 저는 그날 이후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을 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